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모니터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조정이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좋은 또 기회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테마를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트럼프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또 많이 끌어올린 1월 달에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또 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딥시크의 영향도 조금이나마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보다는 미국의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공약 중에서 진행을 안 할 만한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 꼭 해야 될 만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AI 전력 인프라, 뭐 자율주행, 그리고 우크라 평화, 뭐 이런 것들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또 멘트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충격은 우리가 충분히 또 조정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한 번의 또 기회가 되는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으로 생각하면 뭐 AI가 예를 들면 아무리 효율성이 높은 거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수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지 불안정한 시국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는 것, 수급이 안 좋은 것.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원래 거품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 공략을 해주는 그런 것이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직전 3개월 이내에 대부분 거래를 했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멘트를 드린 것이라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은 모니터링 단계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계속 모니터해 나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스터디 해놓고 준비해놓고 저것이 야 이제 매수 타임이 좀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할 때 선택 결정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인트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두산 여러분들 많이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지난해 저 혼자만 열심히 수익을 내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두산전자 비지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CCL, 동박 CCL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부분에서 원전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두산 로보틱스 있죠. 그리고 AI 로봇, 뭐 이런 것들, 원자력 발전, 다 이렇게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최근에는 상당히 1월달 내에는 우리가 투자한 것마다 수익이 꽤 진행이 됐습니다. 또 우리는 다 수익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두산 수익 실현했죠. 두산 에너빌리티 수익 실현을 했죠. 뭐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진행을 했으나 또 이것이 어떻게 돼요? 또 조정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한테는 기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조정받는 거는 원전 이슈하고요. 딥시크 영향 둘 다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주가도 하락을 하니까. 사실은 두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대체 투자 자산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앞으로 엔비디아가 주가가 다시 오를 것 같습니까? 안 오를 것 같습니까? 혹은 또 원전 관련된 부분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안 사라질 것 같습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적정 위치로 다 내려갔을 때 충분히 우리가 다시 공략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3쿼터, 4쿼터 영업이익 부분은 좀 증가하고 개선되는 면을 갖다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 관련된 매출은 제가 볼 때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긍정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두산 스코다를 갖다 또 상장한다는 뭐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매수 시점만 잘 잡아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 컨센서스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부분 괜찮다. 원자력도 괜찮다. 로봇도 괜찮다. 실제로 두산 관련된 주가들이 조정을 받았던 그 직전에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 구조 개편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걸 다 포기하고 나서는 지금은 시장의 환경 따라서 가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 실현을 여기 이 구간에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은 뭐 버림수를 뒀는데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쯤 내려올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원점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봐야지 아는 것들인데 자, 이 구간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22만 5천 원에 일단 알람 걸어 두시고 같이 모니터링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부분은 이 부분부터 모니터링을 좀 진행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은 첫 번째 모니터링은 61 이평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시그널 체크는 잘 해야겠죠.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공략 구간은 그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아주 여유롭게 본 거는데 요 구간과 요 구간이죠. 뭐 이게 지금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체크하시면서 같이 모니터링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HVM 우주 관련된 비즈니스 할 때 결국 뭐 그 우주 첨단 그 소재죠. 이걸 납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주 항공 이슈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산업이면 틀림없습니다. 동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글쎄요 정성적인 평가를 갖다 우리가 진행을 해서 야 이거는 뭐 PER이 얼마고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 평가로 다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우주 발사체 해양 관련된 특수학금 이 부분 정도가 올해 이보다 이제 지난해보다 이제 더 크게 성장할 거다. 아무래도 발사체가 계속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이너스페이스도 그렇고 지금 스페이스X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어때요? 당연히 이런 납품하는 내용들이 늘어날 것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또 한국의 제품까지 늘어나는 것,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이쪽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게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 전망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YY 대비 성장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 먼저 주가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데 중간에 하나 또 낀 게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 관련된 소재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겸쳐서 주가가 같이 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만 잘 잡는다고 하면 우리한테 또 좋은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차트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때는 이슈 뉴스 1, 1번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가 여기서 터졌겠죠. 이렇게 요건 요 양자 컴퓨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구간에서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한 20% 이상 대부분 또 수익을 또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자,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또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또 공략을 해야겠죠. 자, 그럼 스타트 라인은 여기가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여기 라인이잖아요. 그럼 또 여기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렇게 한번 선행을 거보면 다 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 어디에서 지금 매크로만 어떻게 돼요? 양호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 매수를 또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왔고요. 주당 단가도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 조절하기도 어렵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실 때는 2만 원 정도 선에서 체크를 좀 하시면서 여기 빨간불 뭐고요? 양봉 요거 체크하시면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무지 항공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올해는 분명히 제가 볼 땐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전반기에 좀 빌빌했어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부터 쭉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VM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모니터링 좀 준비해 주시고요. 거의 다 됐습니다. 요거는 한 일주일 아마 이 열흘 뭐 이 정도 사이에서 분명히 다시 매수 타임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트리가이도 우리가 우주항공 관련돼서 또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이것도 저 혼자만 투자해가지고 수익 내가지고 참 섭섭했던 뭐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특히 이제 인공위성 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용 제목이 그거잖아요. 우주에서 카메라로다가 인공위성을 내려 찍는 거. 자, 인공위성을 갖다 생산부터 해가지고 카메라 모듈까지 다 해서 진행할 수 있는 회사 세트리가이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발사체는 이노스페이스가 하는 것들이고
세트라가에는 인공위성 그 본체 있지 않습니까? 중형, 소형 뭐 다 있지 않겠어요?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진행되는 거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공위성 계속해서 더 많이 쏘아 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흑자 전환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던 것. 그러나 지금 조금 소강 상태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매출 나오는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통상 지금 3쿼터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 정책 자금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면 매출이 들어오는 시점이 1분기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서 오르죠. 미국발로 인해서. 그러나 실질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 나오는 것들은 2쿼터, 3쿼터 하면서 나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해 주는 게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그 HVM하고 저는 세트리가의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나. 물론 AP일성도 있긴 한데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세트리가가 지금 내용적인 면에서 상당히 탄탄하다 이거죠. 왜? 흑자 전환 진행하고 YY 대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도 거래를 했었고요. 여기서도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아무도 잘 안 덤비시는데 이때는 뭐 그렇다 치고 이때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수익을 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스페이스에서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우주항공청에서 사업부, 우리나라 국내적인 사업부 진행하는 내용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겠죠? 여러분 처음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하방으로 내려오면 첫 번째 양봉은 스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이동평선 교차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일봉은 어디까지 와야 되겠어요? 여기 이 구간에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4만 원은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4만 한 2천 원, 뭐 이 정도 근방 어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겠죠. 왜?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흑자전환 예상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서 한번 빵 치고 올라갔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점에서 자리를 잡았었고요. 이 구간이 평균이니까.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1차 시그널을 한 번 들어온 거고요. 여긴 예비 뉴스로 오른 거잖아요. 이쪽은. 그쵸? 여기. 자, 그리고 1차 시그널, 이제 2차 시그널 이렇게 들어가니까 첫 번째 눌림이 들어오는 구간, 그 구간이 여기보다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이평선 요 사이 어딘 텐데, 일봉이 여기 들어오는 구간 잘 체크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그 사이에 들어오면 모니터링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주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얼마를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상당히 달라지는 거니까 저는 매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JLK, 의료 AI분에서 루닛 부분보다는 저는 JLK가 훨씬 더 하방에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쿼터부터 매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루닛이 좀 괜찮아지고 있으면 따라서 움직일 테고, 그 사이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데, 일단은 여러분 체크해 두시는 게, 3쿼터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 사이에 한 번 정도는 뭐가 있겠다? 주가가 매크로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받쳐줄 때 한 번 정도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거 뭐 인공위성, 뭐 그다음에 두산 이야기 드릴 때 뭐 세 가지 다 가지고 로봇, AI,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거 다 가지고 있는 거 이야기 드렸고 이번에 의료 AI 설명드리고 있는데 요것도 1차 시그널 들어오고 눌리는 거. 요거 당연히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누누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라.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아래쪽에서 다시 잡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양봉 매수 기다리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방으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좋은 시그널들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많이 내려갈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매크로 때문에 깨진 자리 내려와 봤자 그죠? 지금 8,000원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또 싸진 거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8,000원 구간에 처음에 공략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정리를 했잖아요. 시그널이 좋지 않아서 제가 좀 미련했던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는 짧게 치고 가다가 적당하게 또 상승하면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생각해보고 스몰캡 갖고 제가 너무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과 이 구간, 자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수렴하는 구간이 바로 이 자리죠.
그래서 오늘 정도 하는 부분 이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거, 이 근처 어디서 양봉 들어온 자리부터는 아래쪽으로는 매수 가능하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 잡아주면 되겠죠? 예. 루닉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눌리고 있으니까 겁나잖아요. 이거 들어가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더 편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주전자재료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거 빼놓고 나서 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소재 부분 특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대주전자재료는 실적이 점차적으로 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괜찮은데 지금 실적 영업이익 나오는 것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테슬라 기대감이 있으니까 테슬라 주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원통형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2176인가요? 279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 배터리도 그렇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 건 크게 늘어나면 보세요. 이게 YY 대비 당기순이익이 뭐 8200%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은 442%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 사실은. 그죠? 89가 뭐야 PER이 그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장성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금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아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QOQ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더 좋을 텐데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2차전지 분야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골라봐라 라고 하면 얘밖에 없거든. 그런 점은 좀 체감을 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 구간이 너무 좀 과열됐을 몰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은 여기와 여기 요 사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물론 이거보다 낮게 들어가면 더 강력하게 저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YY 대비 성장이니까 주가가 이 크게 매크로 부분이 이상하지 않아.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일단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분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부분에서 약간 캐진 부분이 계속해서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있으나, 자, 그래서 생각을 한 건데, 221일평 요 하단에서 요 사이를 공략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들어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양봉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양봉도 첫 번째 거 아니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레벨 어딘가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이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략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초병을 보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뭐 초병은 초병이고 본격적으로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해야 될 것들은 조절을 하는 구간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굳이 이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61입평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이 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대도 여기 있고요. 그 점 좀 생각해보고 지금 매출 나오는 거 상당히 좋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 매출이 앞으로 빠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마도 다른 때 같았으면 주가가 엄청나게 높이 올랐을 거예요. 뭐 13만원, 15만원 막 이렇게 갈 텐데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은 222동평 아랫단에서 221인평 요 사이를 갖다 공략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1인평이 한 10만 4천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수익을 누리라고 한다고 하면 8만 5천원 뭐 이 정도 레벨 하방에서 눌려서 10만원 이 정도 가면, 그죠? 충분히 15에서 20% 정도 사이에 공간을 공략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이렇게 설명을 갖다 몇 종목 드려도 우리가 아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한두 종목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스터디해놓고 체크해놓고 그리고 시점 들어오면 공략하는 그런 연습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모쪼록 모니터 슈퍼 회원님들께서 같이 모니터링 잘 해주시면서 또 하면 좋은 또 우리가 시점에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체크해 나가는 모니터링 진행해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매일 오후 3시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함께 시장 브리핑 및 질문 답변 진행하며 오프라인 미팅 참석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니케어 회원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종목 리뷰 및 시그널 체크를 통해 수익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